일단 어제 제가 매매를 거의 안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진 않았고요. 그래서 그제 매매했던 거랑 오늘 매매한 거랑 해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료 강의를 듣지 마세요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제가 그제 들고 왔던 거 네이버였죠. 네이버를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1을 때렸죠. 1을 때려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거의 팔지 않았고, 이건 그냥 한 주 판 거고, 나머지를 여기서 이제 절반가량을 익절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절반을 다 익절을 하고 이거는 끝냈고, 그리고 신플랫폼을 들고 왔었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더 내려오면은 좀 많이 잡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물량을 많이 잡진 못했고, 그리고 절반 상한가에 날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이렇게 익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풍산도 그제 이걸 종가 베팅을 했거든요. 풍산을 종가 베팅을 해가지고 여기서 종가 베팅을 하고 이제 대체거래소에서 전량 익절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사가지고 오늘 익절하고 이렇게 끝냈고요. 그리고 오늘 매매한 거는 이 PI를 매매를 했거든요. PI가 이게 제 눈에는 오전에 뭔가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들어온 물량이 있었고, 여기서 위로 올려친 다음에 여기서 뭔가 버텨줬으면은 이렇게 올려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버티지 못하고 내려와가지고 이거는 여기서 이제 예측 물량 사고 나머지 불타기로 사가지고 여기서 이제 절반 팔고 나머지 절반 팔고 이렇게 끝낸 겁니다. 이건 이제 본전에 판 거고, PI만 이렇게 했고, 이건 좀 아쉬워요. 여기서 계속 제 평단이 여기였거든요. 이걸 계속 버텨줘가지고 끝까지 버텼는데 결국엔 평단까지 내려오면서 그냥 손절 친 거고요. 이렇게 올려주는 그림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를 오늘 카카오뱅크가 저는 할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오전에 스캘핑으로 들어갔는데 요즘 시장도 미쳤고 해가지고 카카오뱅크가 오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돌파를 찍었는데, 여기서는 안 찍었고요. 여기서 돌파를 찍었는데 못 가가지고 그냥 바로 손절치고 끝냈습니다. 이건 비중은 그냥 0.25 들어갔고요. 그래서 오늘 매매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오늘 카카오페이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지금 광기에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지 말아야 되나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결국엔 못 들어갔어요. 여기서 돌파를 찍으려고 계속 고민하다가 조금이라도 찍어볼까 하다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해서 안 들어갔는데, 뭐 어쨌든 상한가를 갔네요. 이게 일단 저는 이거 돌파 나올 때 이제 이때가 몇 시였죠? 2시 50분? 2시 50분이니까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수가. 근데 이게 지수를 올려 쳐버리면서 이런 돌파가 나온 것 같아요. 광기를 거의 광기에 올라간 건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안 찍은 게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찍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안 들어갔고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매매는 이렇게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유료 강의를 듣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유료 강의를 듣는 목적이 뭔가요? 우리가 이 유료 강의를 듣는 목적은 강의를 듣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배우면서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강의를 듣는 건데, 근데 강의를 듣게 되면은 이제 기법이라든지 뭐 자기가 경험으로 알아낸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나랑 똑같이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면은 주식이라는 게 사실 뭔가를 깨달아가지고 뭐 유레카를 외치고 해가지고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식을 잘한다라는 거는 결국 매일매일 시장을 접하고 매일매일 일지를 쓰고 복귀하고 오답노트 만들고 그냥 이거를 계속 꾸준히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관점이 생기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매매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고, 그리고 주식에 이제 정형화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법도 결국에는 정형화인데, 정말 확률이 높은 뭐 기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실력이 없으면 어차피 통하지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기법이 통한다는 것도 왜 실력이 필요하냐면,
이게 실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법을 믿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뭐 시장에서 뭐 전쟁이 나가지고 지수가 갑자기 막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 기법이 통하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확률 높은 기법도 그런 식의 이제 시장에서 갑자기 급작스러운 악재가 발생하거나 이래버리면은 확률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거를 눈치를 채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해야지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이제 강의에서 알려준다고 뭐 알려주긴 하는데, 그런데 모든 경우의 수를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둑으로 치면은 바둑도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AI가 이미 사람이 AI를 이길 수 없게 되었고, 그런데 주식은 지금 AI가 없잖아요. 근데 AI가 있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둑하고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많기 때문에 AI가 사실 대체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기법이나 이런 걸로 해결이 된다라면 여기 우리가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AI 돌려가지고 돈 벌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런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실력인 거고, 그래서 실력을 키운 사람이 이제 관점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기법을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썼을 때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강의를 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률 높은 매매가 되는 거고, 그런데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기법을 배워봤자 그 강의를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부터 키워야 하는 거고, 그리고 정형화나 뭐 기법 같은 게 뭐 실력이 없어서 안 통하고 뭐 이런 거를 둘째 치고서라도 시장이 바뀌게 되면은 또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원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실력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게 통하는 거지. 나중에 지나가지고 시장이 갑자기 바뀌거나 이래버리면은, 예를 들면은 뭐 넥스트 레이드장이 생기거나 이래버리면 종가 베팅 뭐 기법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거 하나도 안 통하거든요. 근데 원리적으로 접근하고 이제 내가 실력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다 똑같은 거니까, 결국에는 원리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그러면은 또 기법을 거기서 또 맞춰가지고 또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냥 맞게 쓰면 되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확률이 또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모든 거는 실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영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뭐 수영 이제 잘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은 일단 물에 뜨는 법은 다 안다는 이제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수영을 배운다는 거는 매일매일 그냥 연습을 해가지고 기록 단축하고 그냥 계속 이거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프로라고 하면은 감독이 이제 그런 거를 관리하고 이 사람이 더 훈련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최대한 효율적인 훈련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선수를 키워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랑 똑같이 이제 주식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물에 뜨는 법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연습을 하면서 꾸준히 뭐 기록 단축하고 계속 연습하고 이거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박태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박태환이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자기가 연습한 거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연습해야 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연습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거지,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연습을 안 하고 뭐 그냥 잘하는 거 없냐고 이래버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법이나 뭐 자기가 경험으로 알아낸 것들, 이런 거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그냥 꾸준히 계속 연습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법도 관점이 있어야지 통하는 거고, 실력이 있어야 통하는 거고, 그리고 경험으로 알아낸 것들, 그런 거 어차피 매일매일 꾸준히 매매일지 쓰고 뭐 오답노트 작성하고 이런 거 계속 반복하면 결국엔 다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돈을 벌어내고 뭐 계속 실력을 이제 향상시켜 나가는 사람들은 뭐 들으면 도움이 되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미 돈을 벌어내고 있는 사람이 뭐 굳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서로 아는 거 공유하거나 실력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팁 공유하고 이러면 되는데, 서로 배울 게 있으면 그냥 알려주면 되는 거지 뭐 강의를 듣거나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뭐 물론 들어도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애초에 강의를 듣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강의를 듣는 목적은,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강의를 듣고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듣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원래 수익을 내는 사람이 이미 고수가 뭐 팁을 공유하거나 이러려고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유료 강의를 들어야 되는 사람은 결국은 실력이 이미 엄청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 계속 꾸준히 매매일지 쓰고 복귀하고 오답노트 만들고 이거를 뭐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은 조금 더 빠르긴 하겠죠. 그런데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수인 사람이 듣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실력이 있는데 뭐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뭐 그런 사람들은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 강의를 이제 들을 사람은 이미 꾸준히 계속 매매일지를 쓰고 복귀하고 오답노트 만들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실력을 쌓아 나가다가 진짜로 돈을 이제 벌어낼 수 있는 단계까지 온 사람들이 들으면은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사람도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그 고수도 이제 올라운더가 있고 뭐 한 가지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한 가지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뭐 상따를 하는데 상따만 계속 팠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내가 좀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른 매매를 다 안 하고 이제 상따만 하는데, 이제 매일매일 복귀하고 이제 오답노트 만들고 이제 그런 걸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실력이 쌓여가지고 이미 돈을 벌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상따 강의를 들으면 좋긴 하죠. 그런데 이것도 뭐 서로 아는 거 공유하고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의만 듣고 이제 기법, 뭐 자기가 경험을 알아낸 것들 이런 걸로만은 뭐 돈을 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강의를 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모를까요? 이거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경험으로 알아낸 것들, 뭐 기법 이런 걸로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강의를 하려면 초보자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 파는 거죠. 뭐 약 파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자기가 알려주는 기법, 그리고 자기가 이제 경험으로 알아낸 것들 이런 거 이용해서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실력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강의하는 거 듣고서 나중에 이제 실력을 쌓아가지고 내가 가르친 거 이거 이용해서 도움이 되니까 돈을 벌어라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미 실력을 쌓았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지, 이미 실력을 쌓지도 않고 앞으로 쌓아서 돈 벌면 된다, 그래서 들어라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랑 똑같잖아요. 뭐 헬스장을 예를 들면은 1년 결제한 다음에 50% 할인해준다. 그래서 1년 결제 유도하고, 근데 실제로 결제하면은 10명 중에 1명만 완주하거든요. 어차피 3개월 지나면은 반은 없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초보자들한테 강의 들으라고 하고 나중에 이거 계속 매매일지 쓰고 복귀하고 오답노트 만들고 이거 원래 해야 되는데 내 강의 먼저 듣고 이거 나중에 해라, 지금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 해야 된다고 뭐 이야기도 안 해요, 사실. 그냥 기법하고 이런 거 알려주고 이거 적용해서 해봐라, 그럼 나처럼 하면 돈 벌 수 있다. 근데 나처럼 할 수가 없는 거죠. 실력이 있어야지 나처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이유는 사실 강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초보자가 없으면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고수는 강의 안 들어도 어차피 할 수 있는데 뭐 조금 더 빠르게 알고 싶다거나 이러면 들어도 되긴 하죠. 그렇지만 뭐 많이 안 들을 거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강의를 들어야 되는 사람은 거의 안 듣는 거고, 그럼 실력부터 올리고 나중에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강의를 듣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이런 우리가 듣는 유료 강의의 어떻게 보면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헬스장 같은 경우에 이제 90%의 돈으로 나머지 10%가 어떻게 보면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 강의는 따지고 보면은 이제 헬스장은 초보자가 꾸준히 하는 사람이 그 10%의 혜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식 강의는 초보자가 꾸준히 완주해도 안 돼요. 어차피 실력자가 들어야 돼요. 그 실력자가 들어야지 10%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실력자도 굳이 안 듣죠. 그러니까 많이 없어요. 뭐 궁금하면 듣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의를 하는 사람도 이제 사기꾼이 있고 뭐 찐고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기꾼이 가르치든 찐고수가 가르치든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차라리 초보자들한테는 사기꾼이 가르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사기꾼한테 많이 속기도 하는 거고.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거는 매일매일 꾸준히 매매일지를 작성하고 복귀하고 오답노트 만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실력이 쌓이고 돈을 벌 수 있는 경지에 올랐을 때
내가 어느 매매 하나를 엄청 잘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강의는 들어보면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초보자가 강의를 들으려면 그런 강의를 들으면 안 되고 그냥 강의하는 사람하고 계속 살면서 그날 매매한 거 매일매일 관점 듣고 내가 매매한 거랑 비교하면서 복귀하고 오답노트 만들고 이거를 계속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강의를 듣더라도 매일매일 관점을 이야기해주고 그런 강의가 있다면 그런 거를 꾸준히 계속해서 이제 들으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매매를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고 이런 강의가 초보자들한테는 진짜 도움되는 강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강의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돈을 줘야 되니까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제 거 보시면 돼요. 일단 제 거 영상 다 들어보시고요. 제가 이제 매매하는 거 이런 거 다 관점이나 이런 걸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들어보시면은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도움 되신다고 생각하면은 전 영상 다 이제 봐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은 구독하고 좋아요는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 영상이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도 꾸준히 공부하시는 분들 계속 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제가 좀 더 열심히 올려볼 생각이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거 잘 생각해 보시고요. 감사합니다.